88번째 생일은 본래 축복받아야 할 경사스러운 날이었다. 그러나 사돈 어르신 왕기란 씨는 대가족을 이끌고 룸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큰 소리로 랍스터와 고급 위스키를 시키라며 소리쳤고 메뉴를 고르는 모습은 마치 이 식사 비용을 내가 내야 한다는 엄청난 금액이 찍혔고 그녀는 내가 계산하기를 종이를 맞추려 했었다. 그 순간 나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 이름은 조숙본.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88세가 되는 것이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내리자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며 이 뼈대가 이미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거울이 침대와 마주 보고 있었고 고개를 들어 그 안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의 여인을 보았을 때 어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잃었다. 오늘 하루가 시끌벅적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했던가. 솔직히 나는 쓸쓸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끌벅적함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다. 손으로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니 깊게 파인 고랑 같은 주름들만은 외투어졌다.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 멋스라는 여인이었다. 파란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여인이었다. 파란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무늬가 있는 작은 꽃무늬가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기름 냄새와 함께 환풍기가 웅웅거렸다. 며느리 이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볶음 요리를 하면서 소리쳤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따 식사하고 나서 청담가든에 가야 해요. 룸 예약 다 해뒀어요. 청담가든.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아닌가. 듣자 하니 반찬 한 접시도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고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아들 조민국은 이미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따금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올해 50세로 본래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이건만 나는 늘 그가 일 처리가 느슨하고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생일 잔치의 주최자는 그였지만 내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의 특별한 날이니 거하게 한상 차려야죠. 조민국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몇몇 형식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이지은이 볶음밥을 들고 나와 끼어들었다. 제가 예약한 청담가든은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최고예요. 어머니, 오늘은 돈 걱정 마시고 그냥 편히 즐기시면 돼요.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누가 이 돈을 낼지, 과연 그들이 기꺼이 돈을 쓸지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조민국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민국아, 청담가든은 비싸지 않니? 우리 집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난 그냥 담백한 음식도 괜찮아. 이시은이 즉시 손을 저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정도 돈은 저희 집이 못 낼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생신 즐기세요.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짜증을 보았다. 내 마음은 순간 싸늘해졌다. 아침 식사 내내 나는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지 않았다. 조민국이 권했다.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니 죽만 드시지 말고 좀 더 드세요. 나는 응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내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다. 젊었을 때 나와 남편은 방직 공장에서 버는 돈이 많지 않았다. 아이들 학비, 결혼, 집 마련을 위해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었다. 닭 한 마리도 설날이 되어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모아둔 노후 자금은 내가 한 푼 두 푼 긁어모은 것이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이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버텨왔다. 나중에 은퇴하고 매달 300여만 원 남짓한 연금을 받았는데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나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누군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구들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통장을 만져보았다.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다. 남들은 나를 짠순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돈이 없어지면 늙어서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다. 옆집 김영자 아줌마가 내가 차려입은 것을 보고 빙긋 웃으며 다가왔다. 숙분 씨, 오늘 생일이시죠? 아이고, 그곳은 대단한 곳이라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가볼 일도 없는데.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영자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춰 내게 윙크하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말인데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다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에이, 다 한 가족인데 설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사돈 어르신 왕기란 씨의 성미를 나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위층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몇 벌의 옷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문득 오늘 생일 잔치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지은이 청담가들 룸을 예약하는 전화 통화 장면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마를 두른 채 베란다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이 컸다. 그녀는 손에 든 물수건을 비비면서 전화에 대고 말했다. 경치 제일 좋은 클룸으로 예약해주세요. 네, 저녁에 큰 생일 잔치를 할 거거든요. 세면 좀 채워야죠. 고급 와인하고 랍스터도 빼놓을 수 없죠. 나는 방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들으며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너무나 크게 말해서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모두 알까봐 걱정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들어갔다. 결국 이건 그녀가 불어 들어갔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찔찔 끄는 스위퍼 소리였다. 옆집 박미숙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지은의 전화 내용을 들은 듯 베란다 쪽을 일부러 쳐다보았다. 내 마음이 순간 철렁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어떤 일이든 소문이 빨리 퍼진다. 오늘 그녀가 들었으니 내일이면 온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박미숙 씨와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돈 어르신 왕기란 씨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왕기란 씨의 전화가 우리 집 유선전화로 걸려왔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시끄러웠으며 은근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아이고, 숙분 씨. 청담가든에서 생신 잔치 하신다면서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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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일을 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전화 수화기를 거의 놓칠 뻔했다. 전화 수화기를 거의 놓칠 뻔했다. 한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얼버무렸다. 에이, 겸손 떨지 말을 이었다. 사람이 많아야 더 시끌벅적하고 좋죠. 안 그래요? 내 마음은 쥐어짜는 듯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건 스스로 자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뜻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박영수 씨랑 우리 딸 서연이네 식구들 다 같이 갈게요. 아이들 얼굴도 익히고 좋잖아요. 걱정 마세요.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빈손으로 가진 않을게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라고 겨우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내 가슴은 답답해졌다. 점심 식사 때 나는 이 일을 조민국과 이지은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지은이 손을 저으며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엄마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에요. 설령 진짜 오신다 해도 우리 집 체면이 사는 거죠. 청담가들 놈이 그렇게 큰데 몇 명 더 온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조민국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국아, 너도 한마디 좀 해봐. 나는 참지 못하고 그를 재촉했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만약 진짜 오신다면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죠. 어차피 한 끼 식사인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손에 든 젓가락이 덜덜 떨렸다. 한 끼 식사라고? 그곳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아? 고급 위스키 한 병에만 수백만 원이야. 너희들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 난 너희가 돈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아. 이지혜는 내 말을 듣고 얼굴색이 굳어지더니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제발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오늘 어머니 대단한 생신이잖아요. 게다가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복만 누리세요. 그녀의 이 말은 내 마음을 더욱 사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만 누리라고 말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돈은 쓰려면 쓰고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침묵했다. 더 이상 논쟁해봤자 늙은 짠순이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식사 후 나는 혼자 침실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장롱에 비쳤다. 장롱 안에는 내 통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거표지는 이미 닳아서 하얗게 발해 있었다. 나는 밤마다 그것을 뒤적이며 그 위에 숫자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자 내 마음속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누구도 내 노후 자금을 건드리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텅 빈 방 안에서 울리는 내 목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문득 젊었을 때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왕기란 씨는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장에서 복지품이 나올 때면 그녀는 늘 제일 먼저 달려가 가장 많이 챙겨갔다. 한 번은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식탁 위에 반쯤 남은 설탕 한 통을 보더니 농담처럼 말했다. 댁들은 잘 사네. 이 설탕 좀 가져가서 맛 좀 볼까? 말하고는 정말로 큰 그릇에 한가득 퍼갔다. 그때 나는 젊어서 차마 화를 낼 수 없어 그냥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다.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그 성미 그대로지만 뻔뻔함만 더해졌을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들은 의지할 수 없고 며느리는 자기 친정 식구들만 챙기는데 사돈 어르신 식구들 열댓 명이 정말로 다 같이 온다면 이 생일 잔치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통장을 다시 장롱 속에 넣었다. 마치 누군가를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운 듯이 동작은 유난히 작았다. 하지만 마음속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다. 내 평생 이렇게 격식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해질녘 노을이 막지자 청담가든 꼭대기층의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났다. 레스토랑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훈련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다. 나는 아들 민국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약간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만 최상층 룸 입구에는 커다란 붉은 양초 한 쌍이 놓여 있었고
안쪽 벽에는 금빛 찬란한 수자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 정중앙에는 커다란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는데 분홍색 겉껍질에 푸른 잎사귀가 받쳐져 있어 보기에도 제법 경사스러워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안도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 88세 생일이니 평소에는 격식 다지지 않아도 오늘은 체면을 차려야 했다. 이제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다. 나는 부축을 받아 메인 자리에 앉았다. 주위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소녀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저 몇 접시에 차가운 유리가 놓였다. 투명한 새우 젤리와 얇게 썬 소, 혀 요리는 보기에도 값이 꽤 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면 있는 생에 잔치를 할 수 있다니. 막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룸문이 활짝 열렸다.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왕기란 씨가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메고 유유히 앞장서 들어왔다. 아이고, 생신 어르신, 정말 정정하시네. 그녀의 목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이 컸다. 그녀는 손에 든 비닐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툭 놓았다. 테이블 위에 툭 놓았다. 뒤이어 열단 명예 토해 보였다. 뒤이어 열댓 명예 초라해 보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바나나, 몇 개와 포도, 두 송이가 비닐봉투째 들어있었고, 그러나 그녀는 마치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눈으로 한 바퀴 훑어보더니 결국 내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 있겠어요? 그녀는 허허 웃으며 말했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내 목구멍에는 돌덩이가 걸리는 돌덩이가, 그녀 뒤에는 남편 박영수 씨가 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주꺼. 그녀 뒤에는 남편 박영수 씨가 빈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 뒤에는 그들의 친척 부부 2명이 더 있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세상에, 한 테이블 가득이네. 이지은은 재빨리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니, 오신이 정말 좋네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죠. 내 마음이 싸늘해졌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었다. 조민국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일어나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 표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왕기란 씨는 의기양양하게 엉덩이를 툭 걸치고 앉더니 그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고개를 돌려 친척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빨리 앉아요, 빨리 앉아. 망설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포강 좀 하겠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앞에 놓인 떡 케이크를 가져다가 하나를 뜯어 손자에게 주며 웃었다. 자, 얘야. 떡 케이크 먹고 할머니의 복을 좀 받아라. 내 가슴이 쥐어들었고 얼굴의 웃음은 굳어버렸다. 룸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원래는 가까운 가족들 간의 따뜻한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불청객들로 가득 차버렸다. 내 손녀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시선을 피했고 아들은 휴대폰만 보며 못 본 척했다. 이지은은 서빙 직원을 불러 몇 벌의 접시를 더 가져다 달라고 애써 불렀다. 나는 메인 자리에 앉아 찻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왕기라 씨는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을 도도 말했다. 아이고, 이 청담가드는 정말 근사하네. 내가 진작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 사돈 어르신 생신 덕분에 기회가 생겼네. 그녀는 말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생일 잔치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지. 좋은 술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돈 아까워하지 마. 우리 사돈 어르신은 돈 아끼지 않는 분이니까. 나는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이 말은 명백히 나를 방패 삼는 것이었다.
내 생일이니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시끌벅적하게 어울려 동네 식당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기껏해야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왕기란 씨를 너무 얕봤다. 그녀는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마자 마치 자기 집 부엌에 들어온 듯이 젊은이, 일달 랍스터, 50마리랑 고급 위스키 20병 먼저 줘.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쟁해서 나는 놀라 찻잔을 놓칠 뻔했다. 랍스터 50마리, 고급 위스키 20병? 내 심장은 쿵쾅쿵쾅 요동쳤다. 마치 누가 징을 치는 것 같았다. 서빙 직원은 멍하니 서서 손에 든 주문서까지 떨었다. 그는 분명 망설이는 듯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뭐해요? 빨리 주문 넣어요. 왕기란 씨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듯한 기세로 말했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지은은 즉시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정말 잘 고르시네요. 오늘은 우리 사돈 어르신 체면 좀 세워드려야죠. 조민국은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저 연기를 뽐낸 신용만 하며 시선을 흩뿌렸다. 내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랍스터랑 위스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나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왕기라 씨는 즉시 말을 이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이 당신 88세 생신인데 이렇게 큰 날에 제대로 된 걸 시켜야지. 게다가 우리 사돈댁은 돈도 많은데 아끼지 마세요.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돈도 많은데 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하며 내 손목에 찬 낡은 금팔찌를 힐끗 쳐다보았다. 내 마음이 싸늘해졌다. 마치 밑바닥이 드러난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 얼마 안 되는 저축이 그들이 당당하게 돈을 쓸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서빙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와서 망설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일단 다 적어두세요. 그 순간 나는 마치 벽 코너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리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커다란 랍스터는 먹기 좋게 잘려 굵은 살과 흰살이 은색 접시 위에 수북이 쌓여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다. 고급 위스키는 병째 테이블 가장자리에 흰색 작은 탑처럼 늘어서 있었다. 술 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오히려 역겨움을 느꼈다. 아이들을 납스터를 고자 눈이 휘둥그레져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왕기란 씨는 즉시 커다란 살점 하들었다. 왕기란 씨는 즉시 커다란 살점 하나를 씨는 즉시 커다란 살점을 들었다. 이지은은 희죽거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녀는 어머니라고 크게 불렀지만 그 시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친정 엄마인 왕기란 씨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값비싼 요리 접시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비싼 음식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돈이 아까웠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은 저축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었다. 조민국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못 본 척했다. 나는 정말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네가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네 엄마가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걸 이렇게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어? 하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려다 한숨으로 변했다. 왕기란 씨는 입에 기름을 잔뜩 묻히고 젓가락을 접시 안에서 이리저리 휘저으며 쩝쩝 소리를 냈다. 그녀는 큰 입으로 음식을 삼키면서 소리쳤다. 사돈 어르신,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오늘 우리는 실컷 먹어야지. 술도 몇 병 더 따야지. 다들 기분 좋게 마셔야지. 그녀가 말할 때 침이 튀어나와 식탁보 위에 몇 군데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커다란 새우 살점을 쥐고 아직 삼키지도 않은 채 다른 새우를 집으려고 젓가락을 뻗었다.
그 모습은 남의 생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공짜 뷔페에 온 사람 같았다. 나는 억지로 참으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녀는 테이블을 탁 하고 치더니 젓가락을 접시에 딱 하고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순식간에 8옥타브나 높아졌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당신의 대단한 생신인데 힘내셔야죠. 저 허탕치게 하지 마세요. 다들 보고 있는데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그녀의 이 한마디에 로만의 소음은 순간 반쯤 줄어들었다. 이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무대 위에 밀려나 구경거리가 된 배우 같은 기분이었다.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맞장구를 쳤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할머니의 복이고 다들 덕분에 좋은 거 먹는 거죠.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말 속에는 효심이 가득한 듯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마치 불에 타는 듯했다. 이것이 어찌 나를 위한 생일 축하인가. 명백히 내 이름을 빌려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내 목구멍이 쥐어들고 가슴이 답답했다. 손에 든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묵묵히 찻잔을 들었다. 차향기로 누군가의 실망감을 감추려 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 가슴 아픈 통증은 어떻게 해도 가라앉지 않았다. 로만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원래는 가족 간의 따뜻한 모임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바탕 소란스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 웃음소리 속에는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었고 오가는 시선 속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비쳤다. 나는 무대 위에 올려진 생일 주인공이 되어 그들은 내 이름을 빌려 나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다. 테이블 위는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고 요리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귓가에는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만 들릴 뿐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 느껴졌다. 랍스터와 고급 위스키는 이미 한 테이블 가득 놓여 테이블을 발 디딜 틈 없이 만들었다. 껍질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왕기란 씨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듯 손을 뻗어 메뉴판을 낚아채 와르르 소리를 내며 넘겼다. 그녀는 입가에 기름기를 닦아내고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궁중 신설로도 더 시키고 한우 최고급 등심도. 아, 맞다. 와인도 최고급 샤또 와인으로 바꿔줘. 오늘 우리 대단한 날이잖아. 그녀는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마치 이 생일 잔치가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냐. 서빙 직원은 옆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몰래 나를 쳐다보며 내가 고개를 끄덕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만 꼿꼿이 세우고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내 가슴은 답답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머릿속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울어봤자 소용없고 누구에게 의지해도 소용없다. 만약 정말 저들이 마음대로 하게 둔다면 이 엄청난 계산서는 분명 내 몫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 일어섰다. 일어서는 김에 나는 젊은 서빙 직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젊은이 죄송하지만 저분들이 시킨 요리와 술은 전부 따로 계산해 주세요. 제 것과 구분해서요. 알겠어요? 젊은 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덧붙였다. 반드시 따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해요. 그의 눈에 한 줄기 이해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말하고 나서 그는 조용히 주문서를 뒀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왕기란 씨는 여전히 랍스터를 개걸스럽게 씹고 있었다. 먹으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이 맛 정말 기가 막히네. 역시 이런 곳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 차만 마시지 말고 이 술도 좀 드세요. 고급 위스키는 평소에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다. 마음속으로는 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술잔을 내 앞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를 틈타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테이블 옆에서 왕기란 씨가 시킨 모든 요리와 술이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하면서도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법정까지 가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살짝 노크되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은 침착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어르신의 지시대로 개별적으로 계산서를 작성하고 모든 음식과 주류를 엄격하게 분리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중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배인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정남가드는 늘 원칙을 지킵니다. 말하고 나서 그는 깔끔하게 돌아서 나갔다. 그러나 이곳의 소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왕기란 씨는 술잔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다들 마음껏 시켜요. 망설이지 말고 어차피 오늘 생일 잔치인데 어르신이 기분 좋으시면 우리도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마셔야지. 맞아, 엄마 최고. 그녀의 사위가 맞장구를 쳤고 아이들도 아이스크림과 주스를 달라고 외쳤다. 이지은은 웃으며 연신 서빙 직원을 불러 디저트를 몇 겠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한다며. 평소에는 내게도 깍듯했지만 지금은 온통 아양만 떨고 있었다. 조민국은 여전히 침묵했고 담배를 연이어 피우며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이 테이블 위의 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테이블 위의 술은 끊임없이 늘어났고 랍스타는 절반쯤 먹었는데도 새로운 것이 계속 올라왔다. 궁중 신설로의 향기가 진동했고 와인병들은 빛을 발했다. 룸 전체가 시끌벅적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한바탕 어처구니 없는 소극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푼 계산하기 시작했다. 랍스터 한 마리 얼마, 고급 위스키 한 병이 얼마, 샤토 와인은 또 얼마. 이 한 상 차림이면 최소 수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더듬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오늘 얼굴에 철판을 갈고서라도 저들이 공짜로 이득을 보게 놔두지 않겠다. 왕기란 씨는 입에 기름을 잔뜩 묻히고서도 나를 자극하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사돈 어르신, 왜 그렇게 짠순이 같으세요? 이 정도 돈이 뭐라고. 당신 88세 생신인데 효도 차원에서 돈 좀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할 생각은 아니겠죠?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내 가슴이 죄어들었다.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오늘 제 생일이니 다들 망설이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시키세요. 그녀는 내 마음속에 이미 거미줄처럼 촘촘한 함정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렇게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시간이 꽤 흘러 요리도 열대 가지가 줄줄이 나왔다. 테이블 위는 붉고 푸르고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 차번쩍였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술잔을 들고 건배를 권했지만 나는 사실 이미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져 조금만 기름진 것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다. 그러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나는 억지로 몇 숟가락을 먹었다.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때 서빙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국수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국물은 황금빛이었고 면발은 가늘고 길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파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국수 위에는 붉은색 삶은 달걀 2개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한 쌍의 눈처럼 뜨겁고 상사로워 보였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마음속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이것은 내가 미리 당부했던 생일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장수국수였다. 랍스터나 고급 생선이 없어도 맑은 국물뿐인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생일을 보낸 것이었다. 생신 어르신의 장수국수입니다. 서빙 직원이 공손하게 외치며 국수 그릇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이 국수 한 그릇은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지만 내 평생의 격식을 담고 있었다. 젊었을 때 집이 가난해서 생일날 잔치는커녕 어머니는 부엌에서 긴 국수를 삶은 달걀 2개를 얹어 내 앞에 가져다 주며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국수 한 그릇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다. 오늘 88세가 되었으니 나는 여전히 조용히 이 국수 한 그릇을 먹는 것으로 생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내 2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젓가락을 들려던 찰나 갑자기 팔 하나가 불쑥 기어들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국수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지은이 희죽거리며 쨍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발랐다. 그녀는 그 국수 한 그릇을 낚아채더니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친정 엄마인 왕기란 씨 앞에 내밀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많이 드시고 몸 보충하세요. 내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젓가락은 테이블에 떨어질 뻔했다. 테이블 전체가 순간 반초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공기가 응고된 듯 했다. 이어서 왕기란 씨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그녀는 국수 그릇을 받아들고 입으로는 잊지 않고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큰 국수 한 그릇이라니.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큰 입으로 국수를 후루룩 빨아들였다. 면발은 줄줄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국물은 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나와 새하얀 식탁보 위에 기름 얼룩을 남겼다. 나는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나의 장수국수였다. 나는 그녀의 입을 뚫어지어 쳐다보았다. 면발이 하나하나 그녀의 이빨 사이로 사라져갔다. 쩝쩝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 후루룩 소리가 뒤섞여 마치 내 심장을 찢어발기는 손길 같았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집는 척했다. 아무도 나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조민국은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식탁볼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이지은은 옆에서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한 가족인데요 뭐. 내 가슴이 세게 쥐어짜이는 듯했고 숨이 가빠졌다. 한 가족?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격식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눈앞에서 빼앗기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다니. 장수국수는 본래 나의 의식이었고 나의 존엄이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릇에 담겨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국수 한 그릇은 별것 아니지만 그것은 생일 주인공에게 바치는 것이었고 내 평생의 격식이 담긴 의식이었다. 그것을 그녀가 이렇게 억지로 빼앗아 온 입에 국물을 묻히며 먹고 뻔뻔하게 웃는 것은 나를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 얼굴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조민국은 고개를 숙이고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그저 담배 케이스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한 가족이잖아요. 다들 복 좀 나눠 갖는 거죠.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손에 든 젓가락은 덜 떨렸고 거의 부러질 뻔했다. 거의 부러질 뻔했다. 거의 부러질 뻔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테이블에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는 나라는 생일 주인공이 그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의 체면도 나의 존엄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이 명분을 빌려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눈가에 맺힌 실망감을 눌러내렸다. 오늘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손을 뻗어 테이블 옆에 휴대폰에 손을 뻗어 테이블 옆다. 그 안에는 그들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장수국수를 억지로 빼앗아가는 모든 세부 사안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왕기란 씨는 입에 기름을 잔뜩 묻히고 고개를 들어 웃었다. 아이고, 이 국수 맛좋네. 시장 국수보다 훨씬 맛있어. 사돈 어르신,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한 그릇 더 시켜줄까? 그녀의 이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사돈 어르신이 즐거우시면 그걸로 됐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나는 이미 이 분노를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시끌벅적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가 내 귓가에서 터져나왔지만 나는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뿐이었다. 이 생일 잔치는 완전히 한바탕 소란스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요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랍스터 껍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고급 위스키 빈병들은 줄지어 서 있었고 와인도 여러 병이 개봉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냅킨으로 입을 아무렇게나 닦았고 어른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셨다. 나는 젓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지만 그저 찻잔을 들고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침내 왕기란 씨가 꺽 하고 트림을 하며 배를 문지르며 일어섰다. 아이고, 정말 배 터지게 먹었네. 이 정도면 집에서는 이 돈 주고 못 먹지. 그녀는 말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남은 음식을 모두 포장하라고 소리쳤다. 랍스터도 버리지 말고 술도 몇 병 챙겨가. 아이들은 시끄럽게 칭얼거렸다. 서빙 직원이 불려와 테이블의 절반 이상 되는 음식을 서둘러 상자에 담았다. 왕기란 씨는 포장된 봉투들을 들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사돈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오늘 당신 생신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대충 짐을 정리하고 문으로 향하려 할 때 지배인과 두 명의 서빙 직원이 함께 들어왔다. 지배인은 손에 계산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정중했지만 냉정했다. 잠시만요. 이쪽에서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왕기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었다. 뭘 계산해요? 이거 우리 사돈 어르신이 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배인은 계산서를 탁 하고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부분은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분들께서 주문하신 내역입니다. 총 998련만 원입니다. 서명 후 계산해 주십시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지판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왕기란 씨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순간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9900만 원? 무슨 농담이에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배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이것은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하실 랍스터 10마리, 고급 위스키 2형병,
궁중 신설로 새 그릇, 한우 최고급 등심 2접시, 최고급 샤토 와인 2병, 그리고 디저트와 포장 비용을 포함한 모든 내역입니다. 전부 여기 명세서에 있습니다. 그는 계산서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었다. 왕기란 씨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입술은 떨렸고 마치 얼음 동굴에서 막 건져낸 사람 같았다. 이건 조씨네가 계산하는 거 아니었어요? 생일 잔치인데 사돈 어르신 생신인데 어떻게 내가 돈을 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소리쳤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약간 변조되어 있었다. 사돈 어르신, 빨리 한마디 좀 해봐요. 이 계산 당신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저 찻잔을 들어 차가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차는 이미 식었지만 입안에 감도는 쌉쌀한 맛이 내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지배인은 굳건히 옆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주문시 이미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여 확인하셨습니다. 저희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그는 옆에 있던 서빙 직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위에는 왕기란 세 글자가 비뚤비뚤하지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한 장 한 장의 죄증처럼 내 마음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일었다. 역시 미리 대비하길 잘했어. 왕기란 씨의 얼굴색은 푸르락불그락했고 두 손은 덜덜 떨려 젓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다.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걸 계산하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줄기 불굴의 오기가 엿보였다. 마치 벽 코너에 몰린 아이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듯이 지배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칼날 같은 말을 이었다. 게다가 저희 어르신께서도 녹음하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은 CCTV로 확인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무엇을 주문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모두 철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마는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시끌벅적하던 웃음소리는 마치 누가 스위치를 누른 듯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숨소리와 찻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왕기란 씨의 남편 박영수 씨는 이미 땀으로 온몸이 젖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이마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구구역력 말했다. 와,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내요? 그의 눈빛은 번뜩였고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의 딸 서연도 눈이 휘둥그레졌고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작았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시켰어? 이제 어떻게? 원래 불그스름했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냅킨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껍질을 벗겨낸 듯 떨렸다. 왕기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얼굴의 화장품은 땀에 범벅되어 얼룩덜룩해졌고 마치 찢어진 가면 같았다. 그녀는 맹렬히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젓가락과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 식사는 원래 조신애가 낸다고 한 거잖아요. 왜 내가 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테이블에 앉은 아이들까지 모두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저 차갑게 웃으며 계산서를 다시 그녀 앞으로 밀어 넣었다. 어조는 단호했다.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규칙입니다. 주문한 사람이 기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로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지은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조민국은 담배만 피우며 못 본 척했다. 왕기란 씨의 가족만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위장이 벗겨져 벌거벗겨진 채
갈 곳을 잃은 듯 처량한 모습이었다. 나는 메인 자리에 앉아 등을 꼿꼿이 세웠다. 손에 든 찻잔은 아직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눈앞의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침착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설치고 날뛰다 보면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법이지. 나는 내 심장이 평온하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친척들은 하나같이 초라해졌다. 이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은 불안했다. 조민국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오직 나만이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굴욕이 마침내 역전될 순간 영될 순간이 온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왕기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올 것이다. 라고 웅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자기 자신조차 듣기 힘들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계산서가 테이블에 오르자 공기가 마치 응고된 듯했다. 998년만 원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바위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무겁게 짓눌렀다. 왕기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떨렸다. 그녀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라고 웅얼거렸다. 지배인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 레스토랑은 늘 정직합니다. 주문서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모든 음식과 주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계산해 주십시오. 네, 내가 카드. 왕기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맹렬히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서빙 직원에게 내밀었다. 기어와 스탄말기가 곧바로 불을 밝히며 한 줄의 문구를 띄웠다. 잔액 부족. 그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다시 긁었다. 역시 잔액 부족. 세 번째, 네 번째. 연이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가 떴다. 마치 그녀의 뺨을 때리는 듯했다. 박영수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다. 왕 여보, 이거 어떻게 해? 결제가 안 돼. 왕기라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지배인을 향해 소리쳤다. 이 기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카드에 분명 돈이 있는데. 지배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 기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왕기란 씨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갑자기 휴대폰을 낚아챘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거의 잘못 누를 뻔했다. 액정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참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듯 가급했다. 언니, 빨리 돈 좀 빌려줘. 나 첨담가든인데 계산서가 거의 1억이 나왔어. 당장 결을 끊었자니 결국 맹렬히 전에 끊었다. 당장 결제를 못해. 모든 사람이 귀를 종긋 세우고 들었다. 그녀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목이 찢어져라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1억?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 다른 사람 찾아봐. 난 정말 못 도와줘. 하나둘씩 전화가 끊겼다. 그녀의 눈물은 마스카라와 섞여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얼굴에는 줄무늬가 생겨 처량해 보였다. 목소리는 낡은 꽹과리처럼 퀴어 있었고 귀의 거시처럼. 마침내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제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가요? 겨우 몇 숟가락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1억을 내라고 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애처로웠고 로비의 웅장한 천장에 울려 퍼졌다. 주위 손님들은 모두 젓가락을 멈췄다. 누군가는 고개를 길게 빼고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아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 동영상을 꺼져나갔다. 공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걸 겨우 몇 숟가락이라고 해? 이걸 겨우 몇 숟가락이라고 해? 지배인은 차가운 얼굴로 옆에 서 있었고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하고 단호했다. 손님,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는 두 단어는 마치 차가운 물을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듯했다. 왕기란 씨는 화들전에서 엄마 좀 살려줘. 빨리 꺼내서 엄미란 씨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기어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딸 소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딸 서연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엄마, 다 엄마가 입이 싸서 그런 비싼 것들을 시킨 거잖아.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해. 왜 진작 생각 안 했어? 왕기라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떡해. 왜 진작 생각 안 했어? 랍스터 50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것도 다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냐? 네가 엄마가 감옥 가는 걸 보고 싶니? 위스키 2형병을 몇 모금이나 마실 수 있다고? 이게 허세가 아니면 뭐야? 모녀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는 너무 커서 로비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겹의 얼음이 낀 듯했다. 한때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친척들은 이제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왕기라 씨는 딸을 밀쳐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불효막심한 것. 평소에 널 키운 보람도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눈을 붉히고 소리쳤다.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큰 망신을 당해. 엄마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망신당했잖아. 사위는 더욱 격렬하게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누가 당신이랑 같이 밥을 먹겠어.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먹겠어.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주위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들어 손가락질락질락 포장까지 잔뜩 해놓고 계산은 안 하려 하다니. 정말 망신스럽다. 저렇게 나이 먹고도 밖에서 울고불고 하다니. 나는 옆에 앉아 눈앞에 소란스러운 연극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이 순간을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왕기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얼굴의 화장은 번졌고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금 전에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현실의 벼랑 끝까지 몰린한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동정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무엇보다 시원하게 느껴졌다. 눈앞의 소란과 울음, 비난은 마치 한 겹의 안개 너머에서 들리는 듯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울렸다. 이 빚은 결국 그녀의 몫이 되었구나. 로비는 한동안 시끄러웠다. 왕기란 씨는 울고 소리치고 다투다가 결국 지배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바람 빠진 낡은 피리처럼 날카롭지만 힘이 없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이 계산은 제가 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배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손에 든 계산서는 마치 쇠판처럼 그녀의 머리 위를 차갑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가방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고 지갑 바닥까지 싹 뒤졌다. 그 지폐들은 달콤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어 오랫동안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마치 자신의 마지막 치부를 더듬어 여는 듯했다. 여기 2억만 원 조금 넘게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배인에게 돈을 내밀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계산서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숫자가 몇 개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러나 그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또렷이 적힌 것은 고급 활용만 원이었다. 그 숫자는 날카롭고 차가운 칼처럼 그녀의 눈을 찔러 피가 날 지경이었다.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박용수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금방이라도 뇌졸중이 올 것 같았다. 그는 허둥지둥 허리춤에 찬 작은 가방을 잡아당겨 몇 장의 신용카드를 꺼냈다. 숨소리가 가빴다. 이 카드도 좀 긁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요. 한 장 한 장 긁을 때마다 피어와스 단말기는 차가운 삐 소리를 내며 매번 잔액 부족을 알렸다.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쯧쯧. 아까 음식 시킬 때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더니 이제 망신다냈네.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분수를 모르니 자기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남의 돈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시더니 이제 자기 돈으로 낼 차례가 되니 속이 쓰릴 거야. 이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왕기란 씨의 등골에 못처럼 박혔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심하게 떨렸고 시선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손가락은 그 몇 장의 카드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도저히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통 속에 손을 넣어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 통장은 겉표지가 이미 닳아서 번들거렸고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어 오랫동안 숨겨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치 목숨처럼 안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 수밖에 없었다. 여기 3억만 원 더하고 현금이랑 합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누가 목을 조르는 듯 낮았고 얼굴은 한치 한치 창백해졌다. 입술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통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줄기 차가운 비웃음이 일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늘 우리에게 늙으면 아껴 써야 해. 돈은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 남겨둬야지 라고 훈계했다. 마치 자신이 가장 현명하고 절약하는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그러나 오늘은 허영심을 채우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직접 꺼내놓았다. 한 장 한 장의 지폐, 한 건 한 건의 이체, 내역이 POS 단말기에 차갑게 찍혔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여 계산 내역을 확인했다. 돈 세는 소리는 또렷하고 무정했다. 왕기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마침내 밀린 금액이 겨우 결제되었다. 지배인은 돈을 받고 차갑게 말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오만방자하게 테이블을 내리치며 마음껏 시키라고 소리치던 여인은 이제 얼굴이 잿빛이 되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깃털이 뽑힌 암탉 같았다. 박영수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마치 온몸의 뼈가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딸 서연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위 김지우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손으로 테이블을 부술 듯 꽉 쥐고 있었다. 주위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다. 이번에 제대로 망신당했네. 소문이 퍼지면 저 가족들 앞으로 친척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아이고, 할머니 생신은 본래 경사스러운 날인데 저들이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네. 나는 꼿꼿이 앉아 지팡이를 살살 만졌다. 눈빛은 물처럼 평온했다. 왕기란 씨는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떨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마치 순간적으로 10살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그녀의 얼굴 화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고 기름기와 눈물 자국이 뒤섞여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했다.
그녀의 딸과 사위는 좌우에 서서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치 땅 속으로라도 숨고 싶은 듯했다. 그들은 포장된 봉투들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봉투 속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과 술이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 아이들은 배고파, 더 먹고 싶어 라고 칭얼거렸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딸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고 눈빛은 불안했으며 발걸음은 다급했다. 이 장소에서 단 1초라도 더 머물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그들의 뒷모습은 구경꾼들에게 고스란히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귀에 거슬렸다. 자업자득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시켜놓고 외상까지 하려 하다니. 아까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이제는 상가집 개처럼 도망가네. 이거 소문나면 앞으로 어떻게 사람 얼굴을 보고 다니려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 액정 화면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에서 번쩍였다. 몇몇 젊은이들은 희죽거리며 말했다. 이거 완전 난리 났네. 내일쯤이면 SNS에 저 사람 망신스러운 일로 도배될 거야. 이 웅성거리는 소리들은 마치 바늘처럼 귀에 박혔지만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온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오만함, 모든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의 족쇄가 된 것이다. 왕기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도망치듯이 청담가든을 나섰다.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을 톡톡 치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에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그 소리는 내 귀에 모욕적인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과거의 오만함과 현재의 비참한 최후를 일깨워주는 듯했다. 나는 일어나 배웅하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지팡이에 손가락을 살짝 얹고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루만이 조용해지자 조민국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쉬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천 근의 짐을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온몸이 웅크러져 있었다. 이지은은 더더욱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평소에 가장 잘 웃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억지로 참으며 흘리지 않으려 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솟아났지만 더 이상의 분노는 없었다. 이미 나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이 말이 나오자 공기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 찢어졌다. 조민국은 얼굴이 맹렬히 굳어버렸다. 마치 그 말이 그의 뺨을 세게 때린 듯이. 이지은의 몸이 떨리더니 마침내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완전히 내렸다. 청담가든 밖에 네온사인이 강변에서 반짝이며 강물 위를 오색찬란하게 물들였다. 바람이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가자 물결이 겹겹이 일었다. 내 마음은 폭풍우를 겪고 난 뒤 이제는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는 꼿꼿했고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굳건히 땅에 닿았다. 오늘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소식은 날개를 단 듯 온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들었어? 왕기란 씨가 청담가든에서 랍스터랑 고급 위스키로 한상과하게 차려놓고 거의 외상할 뻔했대. 결국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겨우 계산했대. 아이고 정말 망신스럽다.
어제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영상까지 보여줬는데 아주 선명하게 다 찍혔더라고. 앞으로 누가 저 집이랑 같이 밥 먹으려 하겠어? 저런 꼴을 누가 참아? 옹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왕기란 씨 가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한편 나의 이름은 또 다른 어조로 회자되었다. 조숙분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88세인데도 저렇게 침착하시다니. 저분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이지. 남들한테 공짜로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존엄하게 사시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조금의 우쭐함도 없었다.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에 발린 효도도 아니고 누구 집안에 웃는 얼굴도 아니다. 오직 자신의 손에 쥔 패와 마음속에 깨어있는 정신만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 조숙분 할머니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묵직하고 단호했던가. 그것은 단순한 그녀의 인생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였다. 88세 조숙분 할머니의 생일. 본래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한상 차려 장수국수 한 그릇 먹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 생일 잔치가 사돈 어르신 때문에 한바탕 어처구니 없는 연극이 될 줄은. 왕기란 씨는 문을 밀고 들어왔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였지만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생일 잔치를 자기 집 잔치처럼 여겼다. 그녀는 메뉴판을 자기 집 잔치처럼 여겼다. 그녀는 메뉴판을 펼치고 랍스터 50마리, 고급 위스키 2형병, 공중 신설로 최고급 샤토 와인까지 숨도 쉬지 않고 며느리는 친정엄마 비위를 맞추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담배만 피울 뿐 감히 말 한마디 못했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숨기 바빴다. 정작 풍파의 한가운데에 앉은 것은 88세의 이 노인이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 조숙분 할머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직원에게 계산을 따로 해달라고 당부했고 녹음기를 켜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배인과도 확실히 이야기해두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미줄 같은 함정을 쳐놓았던 것이다. 결국 998억만 원이라는 계산서가 사돈 어르신 앞에 놓이자 모든 오만함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카드 결제는 실패했고 돈을 빌릴 곳도 없었다. 마침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놓아야 했다.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의 처량한 모습은 이전의 오만방자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누군가는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이 늙으면 가장 큰 버팀목은 다른 사람의 입에 발린 효도도 아니고 누구 집안에 웃는 얼굴도 아니다. 오직 자신의 손에 쥔 태와 마음속에 깨어있는 정신이다. 조숙분 할머니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라는 말은 얼마나 묵직하고 단호했던가. 그것은 단순한 그녀의 인생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당신의 삶 속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는가? 어쩌면 당신도 계산당하고 침해당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들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뉴스, 시청자 사연,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